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학원 강사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남편이라는 인간은 늘 제게 지워지지 않는 얼룩과도 같았습니다. 아무리 닦아내려 해도 지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번져서 제 삶 전체를 더럽히는 그런 얼룩 말이죠. 이혼하지 않으려고 평생을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는데요. 남편은 남들 앞에서는 아내에게 잘하는 호인인 척 굴었지만 집에서는 저를 돈 버는 기계 취급하는 이기심과 인간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그 인간은 결국 제 친구, 아니 친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여자 최미림과 붙어먹으며 제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죠. 그런데 오히려 최미림과 바람이 났다는 걸 알았던 순간 저는 드디어 그 오랜 시간을 참고 참아왔던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내 손으로 끝낼 수 있게 되었구나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이혼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처가 많은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는데요. 부모님은 일찍 이혼을 하셨고 그 후 아빠를 보지 못한 지 꽤 되었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려 엄마는 늘 밤낮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늘 텅 빈 집에서 홀로 저녁을 먹어야 했고 외롭고 무서운 기분으로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곤 했죠. 저에게 어린 시절은 꽤나 외롭고 무섭고 쓸쓸했습니다. 엄마랑 이혼 후 단 한 번을 찾아오지 않는 아빠. 다른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평범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이혼과 아빠의 빈자리는 제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혼자서 생활을 책임져야 했기에 많이 버거워하셨어요. 그런 엄마를 지켜보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오직 내 능력만으로 바로 서는 강한 여자가 되겠다고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다닐 시절부터 과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꽤나 인기 많은 과외 선생이었죠. 가르치는 데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입시학원 강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20대 후반에는 꽤 알아주는 강사로 자리매김까지 했습니다. 제 강좌는 늘 가장 먼저 전타임 마감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죠. 저는 그때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제 힘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장만했고 저를 힘들게 키워주신 엄마께 매달 용돈을 드릴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었습니다. 반면 그 남자 조진성은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저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요. 솔직히 말해 처음부터 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패션 감각도 촌스러웠고 대화 주제도 어쩐지 겉돌더라고요. 주선자를 생각해 참았지만 더 있고 싶지도 않았던 저는 빨리 집에나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 후에도 제가 마음에 든다며 끈질기게 애프터를 신청했죠. 제가 아예 대놓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차갑게 말을 했음에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저희 학원 앞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요. 밤 11시에 늦은 강의가 끝날 때도 학원 앞에서 저를 기다리기 일쑤였죠. 그리고 강의를 하는 제 목이 쉴까봐 직접 달인 거라면서 배숙을 보온병에 담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비가 오는 날이면 제가 나오기도 전에 차 문을 열고 우산을 받쳐들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강의 중 하이힐 때문에 발이 아프다고 무심코 말한 날에는 다음날 말없이 편한 플랫슈즈를 사와 제 발에 직접 신겨주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섬세하고 자상하고 저에게 참 잘하는 남자였던 거죠. 그런 그의 지극정성에 어른 같던 제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노골적으로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영주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놈이랑 결혼을 하니? 벌이도 너보다 한참 못하고 집안도 평범하고 딱 봐도 너한테 괜찮은 남편감이 아니잖아. 엄마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남자를 많이 사랑했던 저는 엄마의 반대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저렇게까지 나를 사랑해주는데 돈이 다가 아니지. 돈은 내가 벌면 돼. 이 남자라면 적어도 평생 나 하나만 보고 나 하나만 아껴주겠구나. 저는 그렇게 어리석게도 제 모든 것을 걸고 그 남자의 사랑이라는 환상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선 저를 잡힌 물고기라 생각했는지 결혼 전처럼 그렇게 헌신적인 모습은 없었습니다. 저도 다 느꼈지만 내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달라진 남편을 보면서도 결혼 생활은 다 이런 거다 애써 자기 합리화를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결혼을 하고 1년 뒤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덧이 심해 일을 좀 쉬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임신이 안정되자 입덧이 조금 가라앉았죠. 어느 날 남편의 차를 잠시 빌려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조수석 서랍에서 손수건을 꺼내려는데 손끝에 낯선 감촉이 걸렸습니다. 그건 놀랍게도 여성의 속옷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남편의 차에서 발견된 여자 속옷이라니 더 의심할 것도 없이 외도의 증거였습니다. 그걸 깨닫고 너무 충격을 받아 한참을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했던 모든 맹세와 다정한 말들이 산산조각 났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그 속옷을 집어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영주야, 내가 미쳤었나 봐. 정말 딱 한 번 실수한 거야. 당신이 임신하고 예민해져서 나한테 소홀해지니까 외로워서 그랬어. 뱃속에 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소홀해져서? 아이를 품고 지독한 입덧으로 고생하는 아내에게 할 소리인가요? 저는 그 이기적인 변명에 더 치가 떨렸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었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결국 그를 용서하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택한 결혼이었는데 임신 6개월의 몸으로 이혼녀가 되어 친정으로 돌아갈 자신도 없었죠.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야. 뱃속의 아이를 봐서 딱 한 번만 용서하는 거야. 하지만 그날부로 우리 부부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볼 때마다 그 속옷이 떠올라 구역질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 용서는 남편에겐 면죄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버릇이 아니라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 후로 남편은 본색을 드러냈고 셀 수 없이 많은 여자들을 돌아가며 만났거든요. 야근이다 회식이다라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그의 셔츠에서는 어김없이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와 화장품 자국이 묻어나왔습니다. 제가 증거를 막 찾아 헤맨 건 아니지만 남편이 이런저런 여자들과 만나고 저를 속인다는 건 자명한 일이었죠. 그러면서 제 속은 이미 까맣게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갓 태어난 딸아이 때문이었죠. 저 역시 이혼 가정에서 자랐고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며 친구들의 화목한 가정을 부러워하며 자랐습니다. 그 상처가 제게 얼마나 깊은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제 딸에게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끔찍한 상처를 물려주고 싶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차갑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언젠가 이혼은 할 거지만 지금은 아니다. 내 딸이 적어도 성인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만 이혼을 유예하자, 라고요. 저는 제 딸을 위해 아주 오랫동안 이혼을 미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제 마음도 한결 가볍고 낫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애정과 믿음이 없이 그냥 산다라고 생각하니 훨씬 나았던 거죠. 그러면서 저는 남편에겐 티내지 않고 그 모든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이 때문에 발목 잡혀 산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저는 딸이 성인이 될 그날만을 기다리며 남편을 남처럼 생각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이혼을 염두에 두고 살았던 거죠.
당연히 차가운 저희 태도를 남편도 눈치챘고 저희는 쇼윈도 부부처럼 냉랭한 사이로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맘때 불명예스럽게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그 이유가 참 기가 막히고 망신스러운데 여직원 추행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도리어 자기가 꽃뱀한테 물린 거라고 재수없게 걸렸다고 하는데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한 반성은 단 1도 없고 그저 운이 나빴다고 억울해 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남편은 몇 달간 집에서 빈둥거리며 제 돈을 축냈죠. 사랑하는 남편이고 가족이라면 그런 것쯤 얼마든지 이해해주고 도와줄 수 있었겠지만 저에게 있어 남편은 그저 아이의 아빠이자 남보다 못한 인간이잖아요. 제 돈으로 지내는 그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었고 계획이고 뭐고 확 이혼을 해버릴까 생각하던 중 남편에게서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친구 회사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남편에게 대표 자리까지 주었죠. 그 친구가 법적으로든 뭐든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통에 남편을 대신 대표 자리에 앉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편은 바지 사장이었던 건데요. 제가 따로 알아보니 회사는 온갖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그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책임을 대신 뒤집었을 바지 사장일 뿐이었던 거죠. 실제로도 크게 하는 일도 없이 친구에게서 월급을 받아 쓰는 용돈이 전부였고요. 보통 사람이라면 미쳤다고 그 자리에 앉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은 한 회사의 대표라는 감투에 취해 또 자기가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꼬박꼬박 돈을 준다는 것에 만족하며 그 자리를 수락했는데요. 대표라는 직함을 달고 나니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업가라도 된 것처럼 허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만 대표고 진짜 대표도 아니면서 주변에서 대표님, 대표님 하고 본인 명함에도 떡하니 대표라고 되어 있는 것에 완전히 심취되었던 거죠. 그렇게 남편은 허울뿐인 대표라는 이름을 두르며 CEO 놀이에 빠져 허세 가득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저희 딸아이의 나이도 19살이 되었죠.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이 결혼 생활을 끝낼 때가 다가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맘때 남편의 그 허세 가득한 대표놀이에 걸맞는 상대가 나타났어요. 남편은 늘 외도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긴 한데 이번에는 그 상대가 달랐던 거죠. 바로 제 학창시절 동기였던 최미림이었습니다. 최미림은 저와 좋은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다 같이 잘 어울리는 동창 친구들로 지내긴 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별로 감정이 좋지 못했죠. 왜냐면 최미림은 학창시절 내내 저를 따라하고 은근하게 괴롭힌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아이였거든요. 제가 반장이 되면 자기는 부반장을 해야 직성이 풀렸고 제가 명문대에 합격하자 자기는 재수를 해서라도 저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겠다며 발악을 했었죠. 뭔가를 하고 싶거나 꿈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보다 더 나으니 미리미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들에게도 저희 집 가정사를 말한 적이 없는데 미리미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주변에 몰래 얘기하고 다니고 하여튼 동창으로서 다 같이 모일 때도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감정이 좋지 못하고 친하지 않은 그런 애였죠. 고등학교 졸업 후 더 이상 가깝게 지내던 친구도 아니었는데 열등감은 여전했습니다. 제가 잘 나가는 학원 강사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며 티나게 배 아파했고 저를 까내리려 했거든요. 동창들끼리 모이면 일부러 영주는 그렇게 일하는 게 재밌니? 나는 우리 남편이 돈을 워낙 잘 벌어다 주니까 굳이 일할 필요가 없어. 애한테도 훨씬 좋은 거지. 엄마가 집에서 같이 있어주니까 정서에도 좋고. 라며 교묘하게 저를 깎아내렸고 비교질을 했습니다. 실상은 남편하고 죽자고나 싸우다가 이혼을 했지만요. 어쨌든 미리미는 이혼 후 제 남편이 사장이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제 남편이 직함한 사장이고 실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모르는 미리미는 의도적으로 제 남편에게 접근한 모양이었어요. 저한테 평생 열등감이 대단했는데 제 남편이 회사 대표라고 하니 탐이 났던 모양이었죠. 동창들끼리 부부 동반으로도 한 번씩 모였기에 서로 얼굴도 알고 연락처 정도는 다 알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의도적으로 연락을 하고 접근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 역시도 치마만 두르면 정신없이 달려드는 여자의 미친놈이었기에 미리미가 적극적으로 연락하니 금세 받아준 모양이었고요. 그리고 미리미가 CEO라면서 남편을 대단한 사람으로 떠받들어주니까 속절없이 넘어갔겠죠. 저는 둘이서 그러고 있는 걸 전혀 몰랐다가 미리미가 직접 저한테 말을 함으로써 다 알게 되었습니다. 미리미가 저에게 대놓고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실수인 척 하면서요. 평소 연락도 거의 안 하는 미리미에게서 뜬금없이 사진 하나를 받았는데 제 남편하고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얼굴 붙이고 어깨 동무하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걸 보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이 인간이 하다하다 내 동창하고도 바람이 났구나 싶더라고요. 진짜 어이는 없는데 놀랍지는 않았죠. 남편 평소 행실이 그 모양 그 꼴이니까요. 그리고 더불어 최미림도 이 사진을 나한테 왜 보냈는지 알겠다 싶어 수가 뻔히 보이더라고요. 최미림은 곧바로 실수로 잘못 보냈다면서 미안하다고 그냥 어쩌다 우연히 만나 편하게 찍은 사진이지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가요? 최미림 딴에는 제 남편 몰래 만나며 제법 저한테 우월감을 느낀 모양이었고 일부러 이런 사진도 보낸 것 같은데 저는 별로 타격도 없었습니다. 미리미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폭발할 줄 알았겠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오히려 남편과 최미림이 내연관계라는 걸 깨닫고 분노가 아니라 환희를 느꼈거든요. 아, 이제 남편하고 슬슬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차라리 너무 잘됐다. 이건 기회다 싶었으니까요. 제가 보고도 별다른 답장도 없고 전화도 없으니 지가 더 초조해졌는지 1시간쯤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나야, 영주야. 아까 문자 봤지? 너무 놀라서 답장도 못한 거야? 뭘 놀라? 사진 봤잖아. 너네 남편이랑 나랑 그러고 있는 거.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실수라며. 괜찮아. 제가 전혀 신경 안 쓰는 듯 대답하니 오히려 당황한 건 최미림이었습니다. 뭐? 괜찮다고? 남편이랑 동창이 그런 사진을 찍었는데 괜찮다는 거야? 실수라면서 그냥 우연히 만났다가 찍은 거라며. 괜찮아. 제 말에 최미림은 어이가 없는지 한참이나 대답이 없다가 그러는 겁니다. 너 쿨한 척 하는 거야, 뭐야? 뭐가? 야, 남편이랑 동창이랑 얼굴 들이대고 그러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아무렇지 않다고? 미친 거 아니야? 야, 미친 거 아니냐고? 너야말로 말 함부로 하지 마. 네가 네 입으로 실수고 아무 사이 아니라며. 그걸 믿니? 딱 봐도 무슨 사이인 걸 정말 몰라서 물어? 무슨 사이인데? 서로 좋아하는 사이지. 뭐긴 뭐야? 라기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내 남편이랑? 그래! 너야말로 진짜 미쳤구나. 내 남편이랑 바람핀다고 고백하는 거야? 그 말에 최미림은 한참을 아무 말 없다가 그러더군요. 그래! 나 네 남편이랑 만난다. 진성 씨랑 이혼해줘. 나 진성 씨한테 다 들었어. 너네 겉으로만 뭐 사이 좋은 척 했지 실상은 남보다 못한 사이라며. 진성 씨가 그러더라. 네가 진성 씨한테 애정도 없고 오히려 싫어하는 것 같은데 왜 같이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라도 다정다감하고 사랑 많은 나 만나서 행복 찾고 싶대. 미안하지만 네 남편 이제 내 남자야. 라고 공표를 하는데 어쩐지 최미림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저에게 가져왔던 열등감을 날려버린 승리자의 환희가 가득했습니다. 저를 이겼고 제 것을 빼앗았다는 짜릿함을 느끼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짜릿함을 더 느끼게 해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그래? 네가 네 입으로 불륜이라고 술술 잘도 말하네. 그래. 그렇게라도 내 남편 가지고 싶다면 가지던가.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미리미와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했죠. 남편 역시도 이혼을 하겠다고 했고 제가 자기를 무시하고 남처럼 대했다며 제가 유책이 있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최미림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여자라면서 이제라도 그런 여자랑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제가 그랬죠. 최미림이 당신이 바지 사장인 걸 알고도 그렇게 존중하고 인정해 줄까 모르겠네. 그 말에 남편도 움찔하더라고요. 남편은 오랫동안 대표라는 직함이 주는 그 권위를 이용했고 본인이 허울뿐인 바지 사장인 게 드러나는 걸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특히나 남편에게 최고라고 해주는 최미림이 그 사실을 안다는 건 더욱 싫었겠죠. 저는 최미림에게 말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깨끗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합의금을 요구했고 남편은 처음에는 싫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하지 말라고 소송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여태까지 모은 증거들 보여주면서 나는 얼마든지 당신 이길 수 있다고 했죠. 남편은 제가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증거를 모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는 지인인 변호사와 상담도 한 모양이었습니다. 자기한테 별로 유리할 게 없다는 걸 알았는지 고민 끝에 제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며 무사히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혼할 계획이었는데 합의금까지 덩달아 생긴 거죠.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난 뒤 남편과 최미림은 보란듯이 동거를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협의 이혼이 채 마무리도 되기 전에 최미림은 자기 SNS에 드디어 되찾은 내 행복, CEO 남친, 이제 꽃길만 따위의 사진까지 올리고요. 그리고 저는 그들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최미림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을 날렸습니다. 최미림과 직접 통화한 증거 녹음과 함께요. 그 소장을 받아든 최미림은 바로 전화가 왔죠. 잔뜩 화가 나서요.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진성 씨한테 소송 안 한다고 하고 합의금 받았다며 이 사기꾼 같은 년아. 최미림은 전화를 붙들고 악을 썼습니다. 저는 차갑고 느긋하게 대답했죠. 뭔 소리야. 조진성하고 이혼 합의를 해준 거지 소송 안 한다고 한 적은 없는데? 조진성이 준 돈은 일종의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금 같은 거지. 이 소송은 조진성의 아내로서 너에게 청구하는 법적인 위자료고 두 갠 별개지. 미리마, 아무리 멍청해도 이런 것까지 설명해줘야 되니? 야! 돈 받았으면 됐지 이렇게까지 한다고? 너 미쳤니? 최미림은 전화를 붙들고 악을 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미림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로 상간녀 소송까지 당하게 된 거죠. 지가 지 입으로 제 남편하고 바람피웠다고 술술 불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진짜 클라이맥스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최미림은 저한테 따지겠다며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여자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조진성 만나게 해줄 테니 집으로 오라고요. 얼마 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과 최미림은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따지려던 차인데 곧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한 여자를 보고 그대로 멈칫했죠. 아니, 네가 여길 왜? 최미림은 어리둥절하게 묻더라고요. 저 여자가 누군데? 그래서 제가 대신 대답해 주었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그럼 조진성한테 내 연녀가 너 하나인 줄 알았니? 뭐라고? 네, 사실 이혼을 준비하던 때에 저에게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배가 남산만하게 불렀고 자신을 홍은주라고 소개했습니다. 남편 회사 1층에 있는 카페 직원이었는데 남편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눈이 맞았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은 홍은주에게도 아내가 의부증이 심해 별거 중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며 내연의 관계를 맺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홍은주가 임신을 하자 자기도 이혼하고 싶은데 아내가 이혼을 안 해준다며 거짓말을 하면서 미뤄오다가 감당이 안 됐는지 연락을 두절한 겁니다. 홍은주는 그래서 저를 찾아왔던 거고요. 제 말의 상황을 파악한 최미림은 눈이 돌아서 남편의 뺨을 후려쳐버렸습니다. 이 개자식아! 너 나만 사랑한다며! 얘는 또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여자는 그냥... 사장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저더러 결혼하자고 하셨으면서 임신하고 나니 잠수 타버리고, 그리고 사모님은 이분이던데 이 여잔 또 뭐예요? 뭐긴 뭐야. 이 남자 와이프 될 사람이지. 넌 뭔데? 어디서 굴러먹던 게... 뭐가 어째? 사장님, 저한테 그래놓고 이 교양 없는 여자랑도 만났던 거예요? 우리 애는요? 그러면서 세 사람이 서로에게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지르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야, 조진성, 이 여자들이 네가 사장인 줄 알고 눈이 돌았나 본데 이제 사실대로 말해줘야지. 당신 그냥 바지 사장이잖아. 그것도 명의만 빌려준 거. 제 말에 세 사람의 동작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뭐? 바지 사장? 최미림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더라고요. 능력 있는 사업가인 줄 알고 내 남편을 작정하고 뺏은 건데 사실은 허울뿐인 월급 몇 푼 받는 바지 사장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거죠. 그 두 여자가 황당하고도 살벌하게 제 남편을 쳐다보며 해명을 요구하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매고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더라고요. 그들의 인생은 나란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최미림은 속았다는 분노에 회사로 쳐들어가 난리를 쳤고 그 여파로 최미림은 남편 말고 진짜 사장인 남편 친구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기 회사 대표라고 하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말도 안 되는 계약하고 다니며 돈까지 떼먹은 정황이 많았나 본데 진짜 사장이었던 남편 친구가 결국 남편을 고소했죠. 그렇게 고소 파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는 홍은주 씨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걸어 승소했습니다. 어쨌든 홍은주 역시 아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제 남편과 놀아난 거니까요. 모든 것을 잃은 전 남편은 결국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당연히 그 회사에서도 잘리면서 그 허울뿐인 대표 자리도 뺏겼습니다. 최미림은 저에게서 잘난 남편을 빼앗은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저도 안 가질 쓰레기 더미를 자처해서 가진 것뿐이었죠. 위자료라는 돈까지 지불하고요. 저는 그 제 딸과 함께 남편이 준 합의금과 최미림, 홍은주로부터 받은 위자료를 보태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 이름 석자를 건 학원도 차리면서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옆에는 저를 무시하는 남편 대신 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해주는 딸아이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린 제 복수는 그렇게 결국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오랜 기간을 참고 살았던 건 제가 너무 맹목적이었고 어리석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딸아이의 어린 시절에 이혼 가정이라는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고 했지만 어쩌면 딸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행동이자 고집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시간을 버텨냈기에 지금의 시간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남편이라는 얼룩은 없습니다. 제 힘으로 얻어낸 이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저는 제 딸과 함께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제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